이러다가 그러면 한동훈한테 표가 안 가면 아니 아까 갈팡질팡 한다고 두 분이 말씀 주셨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국민의힘 당원의 지형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혹시 뭐 안철수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었거든요. 대충 거기 막 그냥 네. 재밌는 그 코미디 빅리그 같은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조금 한번 재밌게 저도 한번 관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두 가지가 나뉘더라고. 지형이 바뀌니까 결국은 한동훈이나 안철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예. 얼마 안 되는 탄핵 찬성파의 예. 표가 나눠지니까 둘 다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 근데 그러면 주변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른바 친윤, 범친윤까지 다 포함해서 아시는 그 현직 의원님들 중에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어떠세요? 실제로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범친윤으로 포함했을 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진짜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이게 중도 표심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안철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자. 나머지 세 분 후보한테 제안을 했더라고요.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파면에 대해서 사과를 하자 얘기했고, 본인은 뭐 이제 본인 사정이니까 지난 대선 단일화를 또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이런 류의 주장으로 어쨌든 기선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 탄핵을 찬성하는 표가 얼마 없잖아요. 네네. 그걸 안철수 후보가 다 먹으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미디어데이 때 자기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했죠. 오히려 한동훈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번에 선택을 한 걸 보니까 이미 선택을 했어요? 다 했어요. 너무 관심이 없었네. 네, 오늘 다 했는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김문수가 올라와서 한동훈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가 올라와서 김문수를 선택했고요. 한동훈이 올라와서 홍준표를 선택했는데 자리에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홍준표가 바로 나도 그러면 한동훈 선택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1대1 토론을 총 4번 하는데 한동훈이 3번의 기회를 얻었거든요. 네. 김문수 2번, 홍준표 2번, 안철수 1번. 안철수 언론 노출 빈도가 너무 적어졌어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아쉬워서. 매번 근데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가 뭔지는 저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관전 포인트는 저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장난으로 놀렸는데 안철수 후보님께서 건강 괜찮으신지 걱정이 돼요.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요. 예, 표정도 너무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 말을 분명히 여러 번 준비해 온 말일 텐데 그거를 읽으면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그래서 혹시 어디 이쪽에 좀 문제가 생기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언론 노출을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혹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막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당한 상대를 찍었다. 그렇죠. 김문수 후보 정도는 안철수 후보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철수 후보는 그런 공격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어떤 공격? 그 홍준표 후보가 했던 것처럼 맞아 놀리는 거. 그 키도 큰데 왜 키 높이 싫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그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치. 분노하셔가지고 그때 와장창 깨졌죠. 그런 거 몇 개 들어오면 그냥 알아서 스스로 무너지는 타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나를 안 찌를 사람. 그래서 제 예상인데 김문수 후보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을까. 약간 검색 능력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 양반 날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안 찌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고른 게 아닐까. 일리 있네요. 아니 홍준표는 한 대를 쳐도 정타를 치는 사람이고 빡세죠. 한동훈은 계속 옆에서 긁잖아요. 막차 싸움. 자신이 없는 거지 그거 견뎌야 자신이.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어쨌든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내일 모레 오후 4시에 한 번 붙고요. 5시 반에 한 번 붙어서 최종적으로 3시간 동안 토론을 해요. 1대1 토론을. 여기가 가장 빅매치 아닐까? 재밌겠네요. 눈썹 문신했냐,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었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건가? 그 얘기 하겠지. 근데 한편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 때 보여줬던 그런 촉새 같은 모습보다는 1차 TV 토론 때도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이 들어왔는데 과하게 분노를 안 했잖아요. 유치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약간 뭔가 이제 관용, 관대함, 침착함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런 홍준표 후보의 공격이 만약에 들어와도 발끈조차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요.
그 어머니 탯줄에서부터 이어받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천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예,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잠깐 억누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예. 시작부터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드라이브 건다. 왜냐하면 예. 막판에 던지면 예.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쳐야 된다 아. 이놈을. 그쵸. 그래서 완전히 멘탈을 타이밍을 내가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예. 충분히 그런 생각하실 분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재밌을 수 있겠네. 저번 토론회 끝나고 네. 홍준표 후보가 밖에서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예. 그 옆에서 보니까 맞도만 이랬단 말이에요. 백브리핑 이름. 예예예 백브리핑 할 때 죽겠다. 한동훈 후보 그거 안 봤을까요? 100% 봤습니다. 참. 지금 그거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내 긁혀 있어요. 왜냐하면 예. 키노피 구두는 옆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옆에서 확인되는 건 키노피 구두가 아닙니다. 예. 그 소재, 그러니까 토론의 소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이재명 후보 과거에 TV 토론 관련해서는 어쨌든 도와주셨던 제가 우리- TV 토론 담당이었어요. 예. 그리고 본부장, 토론하면 본부장. 또 우리 일가견이 있는 네. 박주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소재가 분명히 상대방에 대한 정책 검증도 있고 네. 뭐 네거티브 공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 사이에서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서로 티키타카를 좀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의 그 폼 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계속 공격할 거라고 봐요. 홈 재는 거라고 하시면 뭐 방금 겉멋 들어가지고 겉멋들어가지고 아, 하는 옛날부터 뮤직비디오 그거 같은 되게 거. 공격했었거든요. 네. 커피 그거 한 잔 여전히 할까요? 공격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거 여전히 공격할 거라고요. 네, 네. 홍준표 입장에서 한동훈은 그냥 폼 재는 애예요. 네. 셀카 찍고 이런 애예요. 예. 근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저번 여러 번 총선 했잖아요. 때도 그랬어요. 네, 여러 번 네.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뭐 이제 검증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 그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뭐 당원 게시판 논란도 있고 네. 이런 거 언급해야 되는데 그냥 인신 공격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긴 할 텐데 예, 예. 그 홍준표 이 후보가 전에부터 계속 그 겉멋 들어서 예. 그 셀카놀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 아마 더 할 겁니다. 더 할 거고요. 그럼 한동훈은 뭐 어떻게 할까요? 예? 한동훈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제가 아는 한동훈 같으면은 그 암기력을 내세워서 예.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 사람이 뭔 잘못했지 갖고 와서 받아치는 것들을 해요. 예. 암기를 깨알같이 해와가지고 예.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걸 할지 아니면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런 예. 거 상대 안 할 수도 있고 예. 아마 봐야 되겠는데요. 명태균 예. 게이트는 언급할까요? 명태균 게이트를 입을 막아버리려면 할 수도 있죠. 아 홍준표 입을 예. 막고 싶다면 예. 근데 저는 만약에 한동훈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표창을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홍준표가 예. 게시판 논란이라는 대포를 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싸움이 붙을 수 있겠구나. 예. 아. 근데 그런 종류의 대처는 한동훈 후보가 완전 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곤란한 질문 받았을 때 예. 홍준표 후보는 그냥 무질러 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고 막, 예, 그쵸. 에이 뭐 다음 질문 뭐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되쇼요. 아니 그 적대적인 질문 안 받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저는 이걸 도저히 능력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맞아본 놈이 맞는다고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좀 되는데 예. 만약에 한동훈 후보한테 게시판 논란을 정말 정면으로 들이대면 예. 가까운 예를 들어서 장해찬을 고발 안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쵸. 그럼 안 예. 하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장해찬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 마디도 안 해요. 예, 그렇게 예. 긁어대는데 예. 제가 봤을 땐 장해찬이 만들어낸 말도 있습니다. 위가 양대라고 혹시 아세요? 아, 뭐예요? 그렇죠. 위선의 가발을 쓴 양심의 대머리라는 그렇지. 위가양대. 아, 요즘 엄청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 단어입니다. 알아두세요. 네. 위가 양대. 예, 오창석님은 야. 뭐 칸초 얘기까지 하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칸초는 뭐예요? 몰라요. 왜 칸초를 했는지. 한초? 칸초? 그 목에 과자 약간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거기 그러니까 아, 왜 그 뭐예요? 새우깡 말고 칸초를 먹어야 된다. 네, 본인 왜죠? 캐릭터를 위해서. 왜죠? 거기까지 말 못했습니다. 저 아직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의원님 이게 이해하셨어요? 맨들맨들하니까. 저는 이해를 해도 참 말아야겠네. 나 지금 이해를 못했어. 예. 왜 칸초인지 나중에 아, 알려주세요. 근데 네. 한동훈 후보가 진짜 네. 계속 이런 떡밥을 자기가 뿌려요. 맞아, 자기가 최근에 해. 무슨 무덤 찾아갔잖아요. 아 경주 예, 갔을 때. 예, 예. 가서 여기 부분, 뭐 부분, 예. 여기가 제일 제가 뭐 좋아하는 무덤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나는 그 무덤 얘기를 듣자마자 네. 아 저분은 둥구스름한데 이렇게 풀이 숭숭 나 있는 그걸 너무 좋아하나 보다. 어떤 자신의 결핍에 대한 뭐 또 보상일까?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같이 가실래? 그 생각 했어 안 했어?
지금 들으니까 설득이 된 겁니다. 그치, 그치, 네, 그치. 들으니까 설득된 거예요. 저 원래 둥근데 그렇게 생각은 안 예. 했고. 예. 빽빽하게 풀이 나 있는 오늘 여러 가지 드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 사실 이제 한동훈 씨 입장에서 예. 그럼 이제 그 예전에 그 홍준표 그 발 X제 논란 네.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 다른 걸 다 떠나서 아, 앞에 아. 그 박주민 의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예. 그동안의 한동훈의 모습이랑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막대사수. 네. 마지막 댓글은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네. 꼬치꼬치 막 말대답하고 되묻고 이게 이제 한동훈의 캐릭터였는데 맞아요. 네네. 모든 사안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이 상황에만 이런 식으로 이상한 뭐 관용의 그 에티튜드를 취하나? 예. 불리하니까. 눈을 안 마주치고 왜 안 받아줘? 희두가 얘기하는데 왜 안 받아줘요? 저희가요 방송하다가 고소당하면 안 될 것 같았어. 근데 저는 시민의 어떤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게 달라졌나? 그래서 예. 제가 한동훈 캠프에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예. 그 노템전을 공개적으로 선언해라. 그 자리에서 노 아이템이래요. 노 아이템전을 해서 이게 죄냐? 그러니까 사실 죄가 아니에요. 예. 홍준표 씨가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예. 이게 죄입니까? 하고 그냥 거기서 벗어 던지면 시청률부터 다 엄청 오릅니다. 지지율도 오르고. 아니, 제 진지하게 한동훈 캠프에 조언을 해주는 저희가 사실 황 이사님하고 저하고 아까 전에 같이 방송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진짜 여기에다가 노무현 대통령님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진짜 인간적으로 네. 내가 장신구를 벗으면 그치. 대통령 후보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겁니까 이 얘기를? 아니 본인의 그게 왜 이거는 전혀 사실 대통령 자격 유무와 별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노템전 딱 까고 하면은 네. 분위기 완전 달라집니다. 아. 진지하게 전 얘기해 주는 근데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면 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당원 대다수가 사실 연령대가 민주당보다 더 높잖아요. 높아요. 근데 그 네. 높은 분들이 실제로 뭐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 탈모가 많이 발생하는 나이대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동정론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먼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어디 잡혀가서 본인 대가를 치를 때 걸리면 안 되고 본인이 먼저 해야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 네. 말씀해 주셨고 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머리를 이제 쥐어뜯으려고 저만 머리 쥐어뜯으라고 그러잖아요. 저만. 예, 아니 가끔 이제 우리 의원님 방송 끝나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에는 내가 100분 토론 보고 어디 끝나고 나오시는데 여기 뒤에 이렇게 살짝 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습관이 머리를 만지는 거라서 네, 맞아요. 그 토론이나 방송에 가서 머리 헤어를 해주려고 하시면 네. 저는 예. 네. 계속 머리를 만져서 오히려 네. 좀 이상해집니다라고 네, 안 네.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제 습관이에요. 머리 막 쥐어뜯고 이런 거. 맞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화가 괴롭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넘어가야겠네요.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근데요, 의원님,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네. 왜 국회에서 시정 연설해요? 아니 지금-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네. 이거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있어요. 예. 네, 이거 하는 거. 대통령 놀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싶고 예, 틀림없이 아마 야당의 야유라든지 이제 야당은 없지만 예, 자극받고 예, 싶은 거죠. 자극받고 싶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자극받고 그거를 에너지 삼아서 자신의 대선 출마 동력으로 삼으려고 뭐 하는 여러 거죠. 가지 지금 뗄감들이 필요한가 봐요. 한덕수도. 근데 예. 지금 뗄감을 안 넣어주시잖아요. 안 넣어주죠 저희가. 그죠. 예. 얄미울 정도로 안 넣어주죠. 그러니까요. 음. 대선 출마를 그냥 시원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카드를 다 던져놓고 어쨌든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또 통상 고위급 회담 이거 하고 오면 네. 그거와 관련돼서 자기의 성과 삼으려고 또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상목조차도 그다지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최상목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가서 내가 확실한 성과를 내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아직은 좀 이게 결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목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출마하는 게 남일이거든요. 그걸 내가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젠 남일이죠 완전히. 네, 완전 남일이죠. 예. 그게 뭐 막말로 한덕수가 민다고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대통령이 되면 내 안위를 지켜줄 수 있겠으나 자기가 봐도 가망이 없거든. 괜히 한 숟갈 얹을 필요가 없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예. 꼭 대선에 나오셔라. 어.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동의합니다. 완주까지. 네. 예. 완주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손을 쓸 차례도 안 돌아올 거라고 봐요. 국힘 내에서 끝장낼 거예요. 그럴 것 3일 만에. 같아요. 예. 그러면 세 분 다 혹시 다 나온다고 보시는 거죠? 전 나온다고는 보는 쪽인데 예.
나오자마자 아마 말씀하신 대로 국힘에서 끝을 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보면 홍준표나 한동훈은 한덕수하고 뭐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사실 그걸 재다가 못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다가 못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걸 끝까지 이제 재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예. 그리고 자기도 알 거고 예.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결단을 못 내리지 않을까 뭐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시기가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경선이 2차 컷오프 2명으로 압축되는 게 4월 29일이라서 요거 보고 4월 30일에 이제 출마하기 위해 직을 던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네, 돌고 있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본선 후보가 반드시 이제 김문수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네. 김문수의 경우에는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도 이제 받아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단일화가 가능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변수가 되는 그렇죠. 걸까요? 그렇죠. 단일화 될 사람이 없으면 추대를 바랄 정도의 네. 사람인데 그렇겠죠. 막 네. 뛴다? 그것도 좀 약간 애매하고요. 예. 그렇게 되려면 근데 나오긴 나올 것 같긴 한 이유가 네. 방탄복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 정치적 방탄복. 사법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를 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탄압받는다는 그런 방탄복이 필요해서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네. 하여튼 좀 조금 흐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3호 대응팀 얘기는 일단 국무총리실에서 그러니까 3호와 관련돼서 대응팀을 만들었다라는 이 주장은 이제 장성철 소장이 CBS 라디오에서 했던 발언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일단 반박을 했고요. 다만 한미연합사 찾아서 뭐 사진도 또 찍혀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이다 이런 발언하면 저는 사실은 또 이게 약간 그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면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비역 육군 병장이라는 걸 확실히 못 받고 이제 안보에도 내가 자신이 있는 이런 대권 주자다라고 인식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나오실 거면 나오시고. 근데 중요한 건 한덕수 출마가 불편한 우리 홍준표 후보가 반명 빅텐트를 위해서는 이준석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이준석 후보가 어제 전화가 왔다. 빨리 경선을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반 이재명 연대와 관련돼서 어쨌든 선봉장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차례 지금 언급을 한 바 있거든요. 네. 우리 이준석 전문가분들께서 단일화 합니까? 일단 이준석은 한덕수 못지않게 자신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누구 밑에도 기어 들어갈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홍준표하고 이준석이 단일화를 한다면 네. 이거는 반명연대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반명연대라기보다는 친명연대죠. 친명연대? 명태균과 친한 사람들. 진짜 친명이네. 찐명연대. 아 이거는 친명연대다. 찐친명이죠. 아 예. 예. 아니면 뭐 명태균한테 목덜미 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네. 아 진짜 그렇게 되네요. 네. 근데 관계가 둘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준석, 홍준표, 홍준표, 이준석은 실제로 저도 그 보도에서 봤습니다만은 홍준표가 무소속일 때 국민의힘으로 복당시켜주는 거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보여지는 네. 예. 그 중간 다리를 뭐 명태균이 해주거나 뭐 그랬던 거 아니었습니까? 너 당대표 되자마자 이분 복당 시켜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일화가 실제 가능하겠느냐 빅텐트 이런 거는 근데 말만 항상 선거철에 등장하더라도 됐다가 실패한 경우가 더 많지 많죠. 거의 안 네. 되지 않았나요?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우가 의원이 지난 총선에 개혁신당이 여러 개 이제 여러 당을 모아놨다가 철저하게 실패했었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했죠. 다시 네. 볼 수 있는 조합인가 싶을 정도로 예. 지금 그 무지개였어요. 무지개였죠, 그렇죠. 무지개.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또 빨리 깨질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에고가 강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일단 내 중심으로 네가 밑으로 와라. 예. 요걸 이제 돌려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이준석 입장에서 원래 처음에 조기 대선 빨리 나오면서 예. 자기가 먼저 주파 다 던졌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일종의 어그로만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네. 진지하게 해석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보고 예. 결국 이준석은 지금 현재 판을 보는 것도 아니라 봅니다. 음. 지가 이제 한다고 뭐 이재명 대표님이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좀 그 다음 턴까지 이제 고려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맞아요. 무엇보다 이제 조기 대선 그렇게 급하게 나온 것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공수처에 대한 그 폐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뭐 이따가 좀 폐지. 다른 얘기들도 하겠지만 예. 어쨌든 검찰의 니즈를 맞춰주는 그런 움직임이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동안의 이준석 씨의 그 관점대로 보면 예. 본인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죽게 생겼으니까 예. 검찰에 지금 저렇게 붙어서 발악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공수처 폐지론이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저는 거네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붙을 수 있는 상대는 홍준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후보한테 가면은 이준석만 오는 게 아닙니다. 명태균까지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나한테까지 명태균이 묻는다고. 원치 않은 이걸 왜 받아줘? 한동훈 이거 받아주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잠깐만요. 공수처 폐지 얘기 나온 김에 의원님 근데 여기 지금 이준석 후보가 내건 공약이 네. 통일부 폐지, 여가부 폐지, 공수처 폐지거든요. 뭐 다 폐지한데 아이고 진짜. 근데 이제 재편을 해서 이제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 넣어서 외교 통일부 만든다 이제 이런 전략인 거고 여가부도 이제 복지부 이제 산하에 넣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요. 공수처는 그냥 폐지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윤석열 공약이었던 것도 있어서 네. 이제 윤석열 냄새도 좀 나기도 하고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갈라치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도 있고요. 일단 통일부를 저희들이 계속 독립된 부처로 나왔던 이유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외교하고 예.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합친다, 통일 외교부 밑에 넣는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자를 네. 어찌 됐든 체포하고 했던 게 다 공수처 아니에요. 공수처 없었으면 안 되는 건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효용은 보여줬죠. 네, 다만 네. 그 규모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네. 수사를 쭉 강하게 끌고 나가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됐지만 예. 그래서 오히려 공수처는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적절한 규모로 키워주거나 강화하는 게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예. 여가부 폐지 지금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지만 지금까지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가부가 하는 독자적 역할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굉장한 몰이죠. 여가부가 여성에 관련된 일만 하고 있을 거라는 예.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은 네. 적어도 국회의원 직함 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공약 많이 내던데 요즘 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네. 뭐 노무현의 뜻을 이루겠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하고 다니던데. 이준석 후보가요? 예, 예. 그리고 뭐 공공기관을 지하철역으로 넣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주민센터. 네, 주민센터니까 네. 동사무소를 지하철 네, 역사에 네, 네, 넣겠다. 그러면은 지하철 안 다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기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하루 종일 해 한 번도 보지 말라는 건가요? 난리 났죠 그래서. 네, 9 to 6로 일하면 네. 해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 지기 전에 퇴근하는 사람, 해 지고 나서 퇴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냥 지하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 본인도 본인이 될 생각이 1도 없어요. 지금. 뭐 이제 지하철 역사에 공실이 많다는 이유로 그 공간을 활용한다라는 차원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어쨌든 주민센터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또 네.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몰리에서 네. 비롯됐단 말씀이신데 또 이제 우리 동네만 해도 지하철 없는 곳에 주민센터가 있어요. 예. 접근성을 위해서. 예. 그리고 주민센터들을 차라리 복합 개발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찾아오게끔 만들고 네. 거기서 다양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회의 같은 게 벌어지도록 만들거든요.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공무원들만 있는 공간도 아닌 거예요. 절대 안 그렇죠. 근데 이걸 다 지하로 넣어버린다. 하루 종일 지하에 있어라.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사실 예. 이걸 뭐 진지하게 얘기해줘야 되나 싶을 정도지만 네. 일단은 동탄 지역에서 실종됐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탄이 지역구잖아요. 네, 동탄에서부터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일단.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일반 그런 우리 평론가와는 다르게 예. 우리 뭐 박주민 의원님도 이런 입법 활동으로 그리고 지역구 활동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 계속 이 선수가 쌓이는 건데 예. 이준석이 도대체 정치인으로서 뭘 보여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탄에서 먼저 실행을 해봐라. 예. 그리고 최소한 이거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효과가 좋다.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예. 이걸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내가 이렇게 뭐 어떤 플랜이 있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 예. 두 번째는 차라리 개혁신당 당사를 그 지하철역에 넣으면 어떨까? 왜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당이 필요가 없어 보여요. 하는 거 보면 개혁신당에서 사실 제대로 일 처리를 했다는 거 본 거 있습니까? 당에 남아 있는 사람도 거의 없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막 이제 허은하 대표님 대거 탈당한다는데 예. 그럴 거면 차라리 거기서 본인이 또 경청하겠다니까 예. 그 한번 직접
거기서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아이고. 해보지도 않으면서 맨날 저런 식으로 얘기만 하는데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런 식으로 막 폐지 얘기할 거면 한마디로 이제 다수의 시민들이 봤을 때 예. 물론 이제 공수처 큰일 했지만 일각에서는 부족했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논리로 효율과 경쟁을 앞세워서 폐지론을 할 거면 개혁신당이 정치권에서 효율과 경쟁의 논리로 봤을 때 예. 저만큼 쓸모없는 당이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저 당이야말로 그냥 폐지를 하든가 예. 이것도 아까 뭐 합치는 거 좋아하니까 네네. 국힘하고 같이 합쳐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효율을 위해서. 효율을 위해서 그게 효율적인 거죠.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소리인지. 좋은 분석이라고 방금 막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